관계도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생각 열기 보면 마루가 상자집에 들어가려다가 상자집이 펼쳐졌습니다. 펼쳐진 상자집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예. 하여튼 사실은 이제 뭐 상자집이었으니까 들어가려다가 보면은 이제 뭐 찢어지든지 하여튼 어떻게 됐겠죠? 무너진 거죠. 활동 1에 보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펼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알아보시오.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펼치면 가와 나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어떻게 자르면 잘 펼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정답은 나라고 하지만 이건 뭐 의미가 전혀 없는 질문이에요, 자체가. 펼치는 것에 어떤 그런 가치, 어떻게 잘 펼칠 수 있는지 이것도 보면은 뭐 글쎄요, 뭐 우리가 이제 상자 같은 경우에는 다 세우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자들은 다 그 박스, 포장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합 붙여진 데들이 있잖아요. 접착제로 붙여진 데가 있기 때문에 가위로 안 하고 그쪽 부분을 이제 떼어내겠죠, 사실은. 상자의 꼭지점에 기호를 붙인 후 생각한 방법으로 잘라보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의도 자체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상자의 꼭지점에 기호를 붙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지점에 기호를 붙일 수도 없는 것이죠. 상자를 펼쳤을 때의 모양을 살펴보시오. 그러니까 뭐 가위질을 적게 하느냐 많게 하느냐 이런 의도 같은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개도가 사실은 도형에서 중요성이 거의 없어요. 입체도형을 굳이 이렇게 2차원 평면에다가 표현을 하려고 굉장히 애쓸 필요가 전혀 없고 입체도형은 그냥 입체를 잘 관찰하면 돼요. 잘 관찰하면. 그리고 이런 펼쳤을 때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뭐 오리고 뭐고 이런 활동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오려야 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모양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헷갈리게 할 필요는 전혀 없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다음과 같이 잘라 펼쳐 보았습니다. 상자를 펼치는 과정과 펼친 모양을 살펴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이 그림은 이해하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펼쳐진 모양들이 펼치는 과정들이 잘 보여졌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중간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상자를 펼친 모양을 그릴 때 상자의 잘린 모서리와 잘리지 않은 모서리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나타내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시오. 뭐 이거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전개될 때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 잘라진 부분과 잘라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게 의미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는 또 보시면 알겠지만 점선과 실선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를 펼쳐서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직육면체 전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실선과 점선의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잘린 선이고 잘린 모서리고 잘리지 않은 모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점선, 다트라인은 어떤 대시라인은 자르는 선이에요, 원래가. 재봉사들이 자르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자르는 부분을 표시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그냥 도형 자체를 2차원 평면에 펼쳐놓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직면체의 전개도를 살펴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죠. 전개도를 접었을 때 점 기억과 만나는 점을 찾아 써보시오. 점 기억 있죠. 점 기억과 만나는 거는 뭐 이것이 만나겠죠. 이렇게 펼칠 거니까. 그리고 얘는 만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떤 게 만나나요? 요것이 만나겠죠. 요거. 그렇죠? 우리가 보시면 이런 점이 만나는 어떤 선부는 모서리는 세 개가 될 거예요. 세 개. 그렇죠? 한 점이 만나는 모서리는 세 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점이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전개도를 접었을 때 전개도를 접었을 때 기억 니은과 만나는 선분, 기억 니은과 만나는 선분을 찾아보시오. 요것과 만나는 선분이란 거죠. 요것과 만나는 선분. 요것이 되겠죠. 요것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가와 평행한 면을 찾아보시오. 가가 지금 이게 가가 면이라는 거잖아요. 면가. 사실은 원래 이제 면의 이름은 이제 대문자로 씁니다. x 점하고 다르게 점의 이름은 a, b, c 순서로 쓰고 면의 이름은 이제 끝에서부터 쓰는 거거든요. x, y, z. 근데 여기가 이제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있죠? v, w, x 하나 더 있겠네. u, v, w, x 이런 이제 이름을 줘야겠죠. 이런 대문자로 이런 이름을 줘야 될 거예요. 어쨌건 가와 평행한 거는 이제 파가 되겠죠. 전개도를 접었을 때 가와 수직인 면, 가와 면 자체가 수직인 거죠. 가와 수직인 면은 이제 다도 되고, 그렇죠? 이제 이 수직이라는 게 이게 이제 만나는 면들이 다 이제 수직이 될 거란 말이죠. 이 바를 제외한, 그렇죠? 바를 제외한, 바는 평행이 될 것이고. 이거를 아이들이 이제 질문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한 번에 막 쏟아지는데 실제로 이제 입체 도형 그거를 직육면체를 많이 보면 돼요. 그걸 먼저 보고 직육면체를 보고 그거를 전개 펼칠 수 있는 어떤 직면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자꾸 관찰하게 하고 나서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아이들이 혼란이 없어요. 그런 관찰, 그런 체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거 자체는 이런 문제 이전에 관찰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마무리죠. 직육면체 전개도를 모두 찾아 써보시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직육면체가 되는지 여부죠. 위에서 찾은 직육면체 전개도를 접어 직육면체가 되는지 알아보시오. 예를 들면 직육면체는 면이 몇 개여야 되죠?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이게 밑면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옆면이 되겠죠? 옆면, 첫 번째 옆면, 두 번째 옆면, 세 번째 옆면. 그 다음에 옆면이 어떤 게 나와야겠죠? 이게 네 번째 옆면이 나와야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2와 4가 이제 마주보고 1과 3이 이제 마주보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뚜껑 위에가 다섯 번째 마주보는 거니까